엄마의 지혜가 척척 자라는 이 시간, 엄지척. 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모바일맘이라면요, 이 동글동글 귀여운 아기와 엄마의 그림 일기를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바로 얼렁뚱땅 초보맘, 따봉맘의 엄마가 되기까지 이 포스트가요, 모이고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아주 멋지게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탄생 스토리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따봉맘 김수희님을 모시고요, 멋진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한참 막 울 때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루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나를 잃은 채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루에 딱 10분만 너만의 시간을 가져봐라. 작은 변화가 3가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따봉맘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보내는 나만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아이를 낳고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육아와 실제 육아는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저는 아이가 울면 이렇게 포근하게 아이를 안아서 토닥토닥 몇 번 해주면 아이가 울음을 금방 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밥 달라고 막 울면 그 육아서적에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그 사진처럼 엄마가 아이를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안아서 젖병만 이렇게 꽂아주면 아이가 밥을 예쁘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기가 밥 달라고 우는데 분유 탈 시간을 안 줘요. 숨 넘어갈 듯이 애가 막 우니까 초보 엄마인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분유를 타다 보면 제가 분유를 몇 스푼 탔는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스푼 타서 먹여야 되는 분유를 막 6스푼씩 타서 먹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심지어 씻는 것마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신생아 침대를 앞에 놓고 씻거나 아니면 아이를 점퍼로에 앉혀놓고 앞에 떡봉 좀 깔아놓고 이렇게 아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씻느라 바빴어요. 정말이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아이가 이렇게 낮잠 자는 그 틈에 이번에 젖병 5개 다 닦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젖병을 닦고, 그러다 아이가 깨면 또 아이를 보다가 또다시 아이를 겨우겨우 재워놓고 이번엔 세탁기 돌리고 청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TV조차 보지 못하고 잠드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정말이지 하루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에는 그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육아 초기부터 이렇게 쌓여오게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단 10분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나라는 사람으로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슴이 꽉 막히는 이 답답함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이는 끊임없이 울어대고 집에 단둘이 아이와 저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답답한 마음에 외로움까지 더해져서 저도 모르게 그 우울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산후우울증 비슷한 것이 저한테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상해졌냐면 아이가 한참 막 울 때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애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탈탈 볶는 게 너무 밉고 얄미워서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차마 아이를 던지지는 못하고 화를 이렇게 끌어안은 채 아이를 안고 가만히 시계만 보고 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도망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 저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건 내가 이 아이 엄마인데, 내가 엄마라는 걸 그만둘 수가 없구나.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 엄마구나. 그럼 나는 대체 언제까지 나를 잃은 채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산후우울증을 느끼게 한 가장 큰 생각은 내가 나를 잃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 같다 라는 이 생각에서 시작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던 제가 심지어는 저와 가장 친했던 언니마저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가 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너 잘 됐어? 축하해. 이렇게 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이와 있고 저와 가장 친했던 언니는 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그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저 자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 이렇고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라도 나라는 사람으로 잠시라도 하루를 살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는데 하루에 딱 10분만 너만의 시간을 가져봐라. 네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럼 나랑 같이 하루에 딱 10분만 그림 그리는 일을 해보자. 이 얘기를 언니가 저한테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는 나를 잃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으면서 왜 나를 위해 시간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는 아이 달래고 아이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는 그 일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속에서 저를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래, 내가 어쩌면 아이를 보고 집에만 있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너무 그려보고 싶어 했던 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사뒀던 타블렛을 꺼내서 옷방 한켠에 제 책상을 마련하고 아이가 잠든 밤에 10분씩 15분씩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작은 변화가 3가지 찾아옵니다. 그 3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잠든 밤에 짬짬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일주일씩 그린 그림을 모아서 포스트에 딱 올렸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취감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리고서 울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아직 여기 있구나. 나라는 사람도 내가 마음 먹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온 2가지 변화는 아이를 보느라 너무 바빴던 그 하루 속에서 잠깐씩 느끼는 작은 휴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아서적에서 흔히들 말하는 감정그릇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감정그릇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 감정그릇을 비울 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육체적인 피로는 풀리지만 제 마음속 정신적 스트레스는 계속 이 감정그릇에 쌓였어요. 이 그릇이 꽉 찬 채로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떼를 쓰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악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이한테 화내지 않을 일로 화를 내고 혼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아이가 잠든 밤에 그 짧은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엄마라는 사실조차 잊고 그림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루 동안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쌓였던 그 감정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3번째 찾아온 변화, 아이를 대할 때 여유가 생기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대할 때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의 때를 받아주는 것과 제가 행복하고 나라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그 보람 속에서 아이를 대하는 것은 너무 달랐어요. 어떤 날은 하루가 막 기다려져요. 아이가 잠들면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이러면서 그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지루했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힘들겠다. 내가 애보기도 힘든데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조금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이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피곤할 것만 같았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았던 이 시간이 아이와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엄마 밑에서 행복한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하는 엄마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기준이 서야 그걸 토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도 저를 보고 배웁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을 저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맘스 라디오 시청자분들도 꼭 오늘 하루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떻게 나만의 시간을 이어왔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어오게 된 계기는 딱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시간을 딱 정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 최소 10분. 아이가 잠들고 나면 내가 빨래가 쌓여있고 청소도 못했고 집이 더러워도 일단 10분 동안은 그림 먼저 그리고 나머지 집안일을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 조금 미뤄져서 남편이랑 많이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시간을 꾸준히 이어오는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꼭 만드세요. 저는 아이 낳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상이더라고요. 책상.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책상에 앉아서 저의 생각을 하고 저의 꿈을 이어왔던 그 자리가 책상이었는데 아기 낳고 엄마가 되니까 책상에 앉는 그 일이 전혀 없어졌더라고요. 나의 책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고 나서 옷방 한 켠을 정리하고 그곳에 작은 책상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가 잠든 밤에 옷방 문만 딱 닫고 컴퓨터를 열으면 저의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나만의 공간이 마련되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기도 더 쉬웠어요. 혹시나 공간적 제약 때문에 책상을 놓기 어려우신 엄마분이 있다면 저는 꼭 수납함이라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좋아하는 뜨개질 용구들을 모아놓은 그런 수납함. 아이가 잠들면 난 이 수납함을 딱 열기만 하면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부여된 수납함이라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 함께 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 언니와 함께 1일 1그림 밴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림 그려서 한 번씩 꼭 올리기. 안 올리면 벌금 1,000원. 이런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점점 쌓이게 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노하우도 점점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장비에 투자하는 걸 아끼지 말아라. 엄마가 되다 보면은 나한테 쓰는 돈은 좀 이렇게 아끼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시작하고 싶은 취미가 있는데 그 초기 비용이 드니까 그 장비를 구입을 미루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타블렛을 이미 사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열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 문화센터 하나 덜 보내고 그 돈을 나를 위한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이한테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1년 동안 그림을 그려오면서 느낀 이 시간은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참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에 너무 지쳤다.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나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오늘만큼은 꼭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엄마가 보내는 나만의 시간은요, 엄마인 나를, 엄마가 아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맘스 라디오 구독자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꼭 나만의 시간을 보내보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한 10분의 여유를 가져라.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또한 살림을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한 그 10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는데요. 우리 잠잘 시간도 부족한 엄마들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당장 10분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 김수희님의 그 기적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엄마의 지혜가 척척 자라는 이 시간 엄지척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세요.